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밤. 이제 날씨가 정말로 겨울 같은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뭐 격세지감? 뭐 이런 느낌? 진짜 하루아침에 확 달라졌죠. 네, 이런 날씨 속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요. 항상 몸 감기, 그다음에 건강 조심.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갑자기 바람도 불고 추워졌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문제 뭔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24년도 해경, 경희. 자, 여기는 물론 이게 통치구조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40문제예요. 적은 문제 수도 아니고요. 그 문제에서 또 살펴볼 거, 또 중요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경, 경희 공채 문제인데 1번 문제였습니다. 국조에 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국조법은 어느 정도 다 정리하셨죠? 한번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자, 국조법.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이죠. 대한민국 헌법. 자, 이 헌법은 어디서 쓴다? 대한민국에서 쓴다.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어디인 줄 알아? 라고 해갖고 대한민국, 이것도 국가잖아요. 국가 중에 하나고, 또 국가의 형태적 요소로서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라는, 자, 당연히 또 국제법상 독립된 주체로서 국가라는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내용에 관해서 어디까지 정의는 확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주권이야 국내에서는 최고, 국제적으로는 독립, 국민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영토야 한반도 부속도서. 그래서 요거 1조 2항, 요거 2조, 그다음에 3조 이렇게 돼 있죠. 특히 2조 여기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요게 국민으로서 요건은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로 정해라. 원래 국가에 관한 문제는 헌법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이걸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면 이 법률은 헌법적 사항을 담고 있다 해서 헌법적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조금 더 익숙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불문 헌법. 글자는 문자는 법률로 되어 있지만 헌법적 사항을 담고 있어요. 국자 헌법에서 시켜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여건은 자 일반적으로 자 헌법에 적혀져야 될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지시했고 이런 헌법의 지시에 따라 만든 그래서 우리가 국적법 하나를 배우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국적에 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국적법 단행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그냥 더불어 알아두세요. 재국민보호조항. 자, 이거는 8차 5공화국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공화국 때까지는 1항. 그때는 1항, 2항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한 줄로만 돼 있었는데, 5공화국 들어오면서 이제 재국민보호조항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돼 있는데, 요건 요 정도만. 그래서 재외동포하고는 구별하셔야죠. 재외동포는 우리나라 민족은 맞지만, 우리나라 국민, 국적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상 특정 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는 없다. 법률로는 가능하죠. 법률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재외동포 보호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하나 정도만 뭐 우리 정부 수립 이전에 나간 재외동포, 정부 수립 이후에 나온 재외동포 어찌됐든 외국인은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이었던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조항은 헌법적 근거가 아니라 법률적 사항인데 근데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나갔나 이후에 나갔나 똑같은 외국인인데 만약에 법을 만든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을 달리 취급해서 전에 나간 사람들은 보호하고 이후에 나간 사람은 보호한다 차별 취급. 그래서 그 법률은 위에 헌법으로 결정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국적법. 여기에 보니까 단행법주의고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에 속지주의를 가미했다. 그래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니까 일단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누구야? 이거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또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적이란 국가의 생성, 소멸과 함께한다. 그러면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소멸과 함께하니까 국적법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렇게 주어지고 나서 바꿀 때 변경할 때는 국적법으로 쓰라는 거죠. 왜? 거기에 보니까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줍니다. 이렇게 외국에 가서 국적을 얻으시면 우리나라 국적을 지웁니다. 라는 내용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써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외국의 국적 외국법에 따라 그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근거법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 국적을 건들 수 있는 행정력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 국적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내용이 적혀져 있고 두 번째는 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시 이걸 줄까요 말까요 이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력은 우리나라 국적만 건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인 1국적주의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가지게 됐을 때 당연히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해버리면 우리나라 국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을 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이탈이 되는 현상이 많아지니까 안 그래도 국민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탈까지는 막아야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뭘 한다? 이중국적 기회를 서약서를 쓰면 제출하면 줍니다.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주의, 속지주의 가미하고 1인 1국적주의. 그래서 단행법, 속인주의, 1인 1국주의.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서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반한다 해도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의사에 따라서 국적을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의사주의. 그 다음에 부모 양계 혈통주의. 자 우리나라 국적법이라는 게 78년도부터 실행되어서 자 그때 당시에는 부계 혈통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모계 혈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남녀 차별이에요. 가족 구성원이 되는데 근데 국적을 모계는 안 되고 부계만. 그러다가 98년도에 알아서 스스로 입법을 개정한 거예요. 개정 입법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 양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부모 양계, 부계에서 부모 양계로 바뀐 거는 위헌 결정이 아니라 알아서 바꿨어요. 그 사이에 부모 양계로 법 개정을 하면서 여기다 부칙을 두면서 분명히 78년부터 98년이라면 20년의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모계 혈통을 받겠습니다 했더니 과거 10년간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모계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20년 중에 반, 딱 10년만 인정하고 10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계 혈통주의가 위헌이었다 그러면 이걸 10년만 해줬어야 돼요. 20년 모두를 해줬어야 돼. 위헌이었다면 20년 모두를 해줬어야 되고 만약에 부계 혈통주의가 합헌인데 뭐 시기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 양계로 바뀌었다 그러면 10년을 해주든 20년을 해주든 그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칙이 문제가 돼서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재는 부칙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계혈통주의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검토해보니까 부계는 남녀평등 36조 가족 구성원에 관한 남녀 양성평등을 해야 되는데 반했다 해서 부계혈통주의는 36조에 반했다라고 해서 위헌, 헌법 불합치, 헌불. 그러면 어떻게 해줬어야 돼?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해줬어야지. 그래서 헌법 불합치하면서 헌법 불합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칙을 위헌 결정하면서 부계혈통주의를 그러니까 부칙을 논의하면서 부계혈통주의를 위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에서 이제 20년으로 바꾸면서 신고 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 거는 요거는 기간, 신고 기간을 합헌 충분히 가능한 기간을 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자동에서 자진해서 자진해서 자동해서 그다음에 22세 전에 그러면 22세까지 20세 전에 22세까지 20세 이후에는 2년 내 다만 남성의 경우는 병역 의무 이 문제 때문에 18세가 됐을 때 3개월 내 요거는 일률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는 복수 국적자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 해서 헌법 불합치.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일이 없다 연이 없다 그러면요 특별 선고 기간을 따로 특별 신고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군 문제를 해소를 못했을 때는 군 문제를 해소해야만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출산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나라 국적만을 취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 복수적자로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모두 5가지예요. 인지 많이 나오죠. 귀화, 수반 취득, 그다음에 재취득, 그다음에 회복에 따른 국적 취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회복은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간 이유가 국적 이탈 그러니까 병역 이탈 목적이다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재취득은요 외국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귀화를 통해서 취득을 했는데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안 하신 거야. 그럼 우리나라 국적이 사라져. 하지만 패자부활전 다시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하시고 법무장관에 신고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재취득은 주어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1년 내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신고만 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다시 재취득. 수반취득은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귀화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허가를 내줄 때 자녀분은 신청이 없어도 옛날에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 이거는 의사주의에 반하지 않나? 그래갖고 지금은 자녀분도 신청을 해야 돼요. 대신 자녀분은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러면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분도 따라간다. 수반취득.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일반귀화, 간이귀화는 성년자만, 특별귀화는 미성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는 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다만 5영성 생품소에 해당되는 일반 기아에 비해 간이 기아는 3성 생품소에 영주권을 요구하지 않고 3년의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된다든지 자 미성 성년 입양자 외국인이 다음에 현재 나는 외국인인데 붙도는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지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 이렇게 나오셔야죠. 만약에 부모가 누군지 애매하다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 한다? 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자 배고픈 분들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아라는 말을 썼을 때 원인 관계를 잘 모르겠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추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혼자서 외국에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나이인데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기아란 말은 부모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를 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간주당이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던 권리를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했을 때는 3년 내 권리를 양도하시고 가라.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외국인 국적 우리나라 국적 그럴 때는 포기 의무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적이 사라지고 패자부활전 있죠. 그 후 다시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하면 법무장관에 신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을 재취득 맞네요.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과 혼인 그 배우자 국적을 취득 이건 배우자예요. 배우자 혼인으로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그러니까 왜 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인이라든지 배우자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자의 국적을 내가 얻게 된 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그래서 혼인 입양인지 6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사라져요. 그러면 혼인 입양인지 이외의 사유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세 전, 20세 이후 그래서 22세까지 2년 내 이거. 자 품위 단정할 것 5영성생품소에 라고 했을 때 품위 단정할 것 이거 명확성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위반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출생 당시 모가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국적은요 외국 국적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만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중 국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 남길 수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 출산 옛날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성이라면 우리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셔야만 그 다음에 선택 경우가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경찰 그것도 해경 경위 문제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내일도 보시고 모레도 보시고 날씨 추우니까 조심하세요.